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를 같이 걸어 나가 봅시다. 어쩌다 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 녹화를 하였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강의밖에 업로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학습해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같이 우리가 세 번째 주제인 이제 우리가 국회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제 행정부 강의도 선생님이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래서 법원에 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법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입법부도 배웠고 행정부도 배웠고 이번 시간에 이제 사법부를 배움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상권 분립을 이제 완전히 끝내는 기간인데요. 자, 우선 이 사법권의 이 사법이라는 말부터 정리를 조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적용하여서 이제 판단하고 재판하는 국가 작용을 말하고요. 이 사법부인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쟁 해결과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국가 기관을 이제 사법부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데요. 이게 왜 독립을 할 수 있냐면 재판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이제 사법권을 독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원의 조직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대표적인 이제 1심 재판이죠. 지방법원이 존재를 합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서 조직도를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방법원이 있고요. 이제 가정, 뭐 이혼한다든지 뭐 재혼한다든지 그런 이제 위주로 집행을 하는 가정법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른 국가기관에 이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이제 행정법원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원까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렇죠. 1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고등법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고등법원이 이제 1심에서 올라간 그런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특허법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특허 허가에 관련된 이제 사안을 재판하는 그런 국가기관 법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특허법원과 이제 고등법원의 이제 맨 위가 바로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층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2심이고요. 여기가 이제 3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너무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야.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갈 때 무엇을 하냐면 이제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하는데 이 과정을 저희가 항소라고 합니다. 상소하는데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과정을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갈 때 이 과정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상소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상소라고 하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대법원이 중요한데요. 대법원부터 정리를 또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곳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고사건을 주로 핵심으로 다루고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잖아. 그리고 특허법원에서 판결 불복한 상고사건, 상소사건도 2심에서 상심으로 다룰 때 대법원이 책임을 집니다. 주로 최종적인 재판을 합니다. 제일 우뜸이 되는 대법원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그리고 특허법원을 지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법원 또는 이런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이제 판결 불복한 항소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은 이제 민사형사 재판의 1심 판결을 담당하고요. 가정법원과 행정재판도 선생님이 설명을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원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곳이야? 그렇지,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법원은 재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재판이 되겠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한번 써볼까요? 중요하니까 요 색깔로 합시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할게요. 심사라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너무 쉽습니다. 헌법에 위반한 법률에 대해서 심판해주세요 하고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헌법에 위반한 법률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헌 명령 규칙 심사인데요. 위헌 명령 규칙 심사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명령과 규칙, 헌법에 위반한 명령과 규칙을 심사해주세요 랍니다. 이것도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거고요. 이것은 대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대법원. 그 다음에 뭐 등기, 뭐 가족관계 등록, 위헌 행정처분 심사 등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넘어가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럼 무엇이냐? 이 헌법재판소에 관해서도 정리를 해보아야겠죠?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다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땡땡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시고요. 주로 헌법을 소화하는 기관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에서 이제 3명을 이제 지명을 하고요. 대법원장도 3명을 지명하고요. 국회도 3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이제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색깔로 바꿔줍시다. 주황색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3명, 입법부에서 3명,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3명을 뽑아서 이렇게 9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요. 자,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 같이 한번 적는 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정리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헌법률 심판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그 제청을 어디다 한다 했어? 헌법재판소에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법원에서 온 위헌법률 심판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아까 누가 제출했다고요? 법원이 제청을 하였다고요. 법원 제청이라고 필기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헌법 소원 심판. 이거는 누가 하냐면요. 국민이 직접 이제 자신의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해주세요 하고서 헌법 소원 심판을 이제 제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탄핵 소추 심판입니다. 그냥 탄핵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탄핵 소추 심판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고위공무원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각부 행정장관이라든지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고위공무원들에 의해서 이제 파면을 심판하는 그런 것을 탄핵소추 심판이라고 하고요. 주로 국회가 이제 제청을 합니다. 국회가 제청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탄핵소추권이라고 했었죠. 기억해 주세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너무 쉽습니다. 국가기관의 권한 분쟁의 심판을 하는 것이겠죠. 자, 권한을 집중해 주시고요. 그냥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제 권한 분쟁 심판이다 라고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심판이고요. 이제 행정부가 신청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가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법부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법원이 이제 사법부, 법원의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사법권은 독립을 할 수가 있다.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법원은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위헌 명령 규칙 심상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표 선생님이 알려준 이 표 너무너무 시험에 중요하니까요. 이 표 선생님이 네모 박스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필기해 줄인 거는요, 여러분도 같이 필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원의 조직도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각 부에서 이제 3명씩 선출하고 총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이 5가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런 거 다 뭐가 무엇인지, 또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